우리 의원님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앞으로 이제 원내대책회의를 비롯해서 각종 원내 현안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회의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할 테니까 일정 짜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의 발목 잡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며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라고 국민 앞에 공약으로 약속드렸습니다. 현실적인 제약상 광화문 집무실을 꾸릴 수는 없지만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실무자와 언론 가까이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강한 신념이고 의지입니다. 이러한 공약에 대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만큼 국민과 약속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은 당선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행보입니다. 심지어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는 약속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도 큰 소리 치며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약속을 내팽개쳐버리고 5년 내내 구중궁궐 청와대 안에 숨어서 혼밥을 자주 즐기며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했습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탈청와대, 탈제왕적 대통령을 위한 윤석열 당선인의 조치에 대해 반대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폐기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발벗고 직접 나선 윤석열 당선인에게 고마워하고 협조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협조는커녕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조치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예비비 사용이 불법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과 가짜 뉴스 생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대통령도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집무실 이전 예비비 사용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안보 공백을 내세우고 있지만 군사 대비태세의 핵심인 합참은 이전하지도 않고 현재의 대비태세를 계속 유지할 뿐더러 국방부 이전에 따른 불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 혈세 700억 원이 들어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것을 보고도 배상이나 사과를 요구하기는커녕 남북 대화에만 목을 메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하여도 미상 발사체 운운하던 문 정권이 이제 와서 안발을 내세우는 것은 참으로 넌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못된 심보가 아니고서야 무슨 염치와 근원으로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권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입니까? 오죽하면 제2의 광우병 선동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오게 된 실정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민주당의 오선 의원, 우상호 의원은 윤석열 차기 대통령을 버르장머리도 없이 저 양반이라고 호칭하고 아직은 172석의 민주당이 법률 재개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 새 정부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상식 있는 국민들 눈에는 대선 불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고 도리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아마도 6.1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뭉쳐주기를 바라면서 무조건적 반대를 위한 이슈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 앞에 나와서는 정치개혁 우는 말하면서 여전히 발목 잡기 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5년 내내 민생 발목 잡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더니 임기 마지막까지 좀스럽고 민망하게 행동한다고 평가할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 편성권이 당신에게 없고 청와대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도 없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취임 즉시 예산을 편성해서 청와대, 탈권위주의,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조치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그 어떤 방해와 선동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그동안 마치 민주당 선거지원본부장 같이 편파 결정을 내렸던 것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지난 대선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하여도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입니다. 그런데 노 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실무 국실장에 떠넘기고 자기는 자신의 자리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신문이 나도록 목도했던 무능한 데다 염치조차도 없는 후한무치의 끝판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술 더 떠서 민주당은 이 선관위가 저질렀던 과를 똑똑히 목격하고서도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 훼손 운운하면서 노정희 위원장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노정희 위원장은 임기 내내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조회주 전 상임위원과 함께 선관위의 흑역사를 써내려갔던 주인공입니다. 감히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적 불신과 분노를 뻔히 알면서도 노정희 위원장을 지키려는 진짜 이유는 아마도 6.1 지방선거를 또 편파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선거 실무를 맡았던 박찬진 사무차장, 이자가 사무총장 직무대행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그 자리를 보존한다는 건 역시 말이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일각에서는 박 차장이 민주당 편향 인사이기 때문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러니 선관위가 불공정하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무슨 낯짝으로 자리 지키기를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까? 노정희 위원장 그리고 박찬진 사무차장은 더 이상 뻔뻔하게 버티지 말고 지금이라도 지체 없이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계속 버틴다면 부득이 탈핵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확진자가 수십만 명을 넘어서자 한국이 집단적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미국 뉴욕타임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비단 방역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조차 일상이 되어버린 위기 속에서 점차 무뎌지고 무관심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신삼고 현상이 한국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크게 흔들고 있음은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국가부도 위험,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위기가 우리 경제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계 및 기업 부채가 실물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 취약성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더라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여야 정치권이 공히 인식하고 위기 대응을 위해 긴장감을 갖고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가 오는 25일까지 주요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4월 말까지는 국정과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태어난 정부인 만큼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 수습과 극복을 두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유기적 협업을 통해 국정 정반에 대해 제대로 진단을 하고 이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과제와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게 묻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와 코로나 위기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국민께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180석이라는 거대한 힘을 주신 것은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책임있게 해결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부추기고 아직 인수위 단계에 있는 당선인의 발목을 잡고 흔드는데 국민이 주신 180석이라는 역량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협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대선은 위기 속 선거였던 만큼 후보별 공약에 공통분모가 많이 있습니다.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위기 극복을 위한 시급한 정책을 여야가 논의하여 관련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킴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민주당 측에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민생과 위기 극복의 장으로 나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의 새 정부 출발 방해 행위가 체계적으로 톱니바퀴처럼 행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성장군 출신의 모 의원은 용산에서 대통령 헬기가 뜰 때마다 미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가짜뉴스를 페이스북에 올려 기사화한 후 삭제를 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는 사성장군 출신의 국회의원을 보며 정말 명예를 먹고 사는 군인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축 계획도 없는 청사 건설비를 모두 계산해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국민을 속이는 일 또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취임덕이라는 본심을 여과 없이 내뱉었습니다.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를 봤던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대선 불복하겠다는 고상한 표현입니다.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안보 운운하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조차 승인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안보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평시에 작전을 총괄하는 합참이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안보가 불안합니까? 북한이 대한민국 재산 700억 원이 투입된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도 급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며 5년 내내 북한 비위 맞추던 정권이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비용 496억 원을 안보 핑계 삼아 국무회의의 상정조차 방해하는 심보는 무슨 의도입니까?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도 문 대통령께서 NSC를 주재하지 않으시더니 방사포 핑계로 직접 NSC를 주재해서 후임자의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권입니까?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약을 윤 당선자가 해낸 것이 그리도 못마땅하십니까? 대통령의 경우는 국가 최고의 안보입니다. 터무니없는 생트집으로 새 정부 출발을 포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며 억압받던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30년 동안 6명의 대통령들이 옮기고자 했으나 못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해결한 당선자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며 낮은 곳으로 내려오겠다고 선언한 첫 번째 대통령 당선자입니다. 안보를 핑계 삼아 집무실 이전 비용을 거부하는 것은 대선 불복 행위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선 불복 행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